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웰컴 빌리버스. 오늘 연속 촬영 2번 하는데 네. 아직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존댓말에 대한 중요성인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존댓말이 너무 소중한 말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존댓말은 한국 정서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땐 반말로 하고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땐 존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주로 반말을 하셨고 군대 가면 선임병은 후임병한테 반말을 하고 그랬었던 게 항상 기억이 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 똑같이 이제 저는 늘 막내였던 입장이었어서 늘 존댓말이 배어 있긴 한데 뭔가 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지? 쭈니님 어떠세요? 저는 20대 때는 이제 저도 시모님처럼 그랬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과의 그 적당한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 알게 되고 또 어떤 집단이 생기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존댓말을 이어가는 관계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존댓말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쓰지만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한국적인 그냥 스탠다드한 사람으로서 반말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는 또 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는 좀 말을 쉽게 던지고 또 선배들한테도 깍듯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빌리버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그 쭈니님이 이제 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팀원들하고 여러 관계가운데 좀 이렇게 언어적인 것들에 대한 지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남는데 꽤 오래됐죠. 한 7년 됐나요? 근데 그때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쓰자. 상사건 팀장이건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뭐 예외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았을 때는 그때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다 존댓말을 쓰는데 내가 거기서 존댓말 안 쓰면 당연히 이게 깨지겠다. 룰이 안 지켜지겠다. 그러니까 회사의 룰을 서로 간에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나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상황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말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할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입에 존댓말을 붙이려고 굉장히 굳은 예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그 회사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존댓말을 정말 엄청 성심하게 쓰느라고 반말 나갈 때마다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입에 붙이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참 많은데 이렇게 내가 존댓말 써야 되나? 막 이런 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거치면서 그 언어가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더라고요. 참 존댓말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줘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어져 가는 훈련들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제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말을 조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회사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내가 집에서 아내한테 반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반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존중하는 그런 언어 패턴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말하다 보면 이게 괜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조나 어톤도 다소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공격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하고의 관계 가운데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말을 한 거죠. 이제부터 제가 당신에게 존댓말을 쓸 겁니다. 제가 입에 붙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알아주십시오 했더니 아내는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해봐.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진짜 열심히 존댓말 썼거든요. 집에 가서. 저 다녀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어떻게 잘 쉬었나요? 하니까 아내가, 왜 그래? 불편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당신을 존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장장 5년 동안은 저는 존댓말을 쓰고 아내는 반말을 썼어요. 5년을! 그게 너무 정말 그게 5년 동안 힘들었어요. 우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년 동안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어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존댓말로 하는 거예요. 다투더라도 아내는 반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훨씬 더 소프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아이들이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어머니를 대할 때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하고 다투는 모습만 보면 어떻게 애가 아내를 대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내한테 부단히 애를 써서 이제 입에 붙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 5년 지난 시점부터는 아내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존댓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존댓말 쓰면 거리감 생긴다고? 안 그래요. 존댓말 쓰면 더 가까워집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존댓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사람과 존중하는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격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듯 하지만 오히려 인격적으로 멀어지는 게 더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전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야, 너무 우리가 존댓말 쓰니까 거리감 있으니까 한번 반말을 한번 써보자. 한 7년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하루도 아니죠. 한 반나절 반말을 썼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존댓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존댓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말이 친근하다고 느껴서 반말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처를 주고 거리감을 주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존댓말을 쓰니까 훨씬 더 내가 존중받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친밀한 사랑의 언어도 존댓말을 쓸 때 더 좋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동갑이거든요. 평생 야 너 니 했어요. 야 너 니. 야 너 니. 싸움하면은 니가 돼요. 니가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뭐 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중감이 있어요. 근데 가정마다 또 캐릭터가 있고 있게 하지만 저는 언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입에 완전히 이제 배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 예, 그리고 혹여나 좀 고민되는 게 또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확장이 되는 거죠, 계속. 건강한 사고의 확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첫째는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서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아이한테 계속 언제까지 반말할 것이냐.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편하게 대한다고 계속 반말하는 건 건강하지 않겠구나. 또 확장이 돼요.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아들한테 약속했어요. 아이야,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너한테 존댓말을 쓸 건데 그거는 너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더 존중하고 더 가깝게 여기기 위해서 존댓말을 할 거야. 그 시점까지는 내가 반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 줬으면 좋겠고 그 시점이 지나면은 내가 너한테 존댓말을 했었을 때 그것을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래요. 둘째, 셋째는 이제 반말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그렇게 이제 독립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참 존댓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존댓말은 우리에게 신이 주신 한국어에 주신 축복이라고 좀 봐요.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관계적인 풍성함이 또 오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 존댓말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딱 자각이 돼요. 저도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거지 제가 뭔가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면 전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텃밭이 갖춰지면서 인생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참 이렇게 한참 어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할 수 있는 겸손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쭈니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실제적으로 쭈니님도 그때 굉장히 이런 관계적인 역학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서로 존중할 것인지 고민해서 대안을 내줬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저에게도 큰 삶의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존댓말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대화라는 게 왜곡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존댓말은 좀 그런 걸 더 완화해주는 것 같아요. 잘 좋게 해주는 것 같고 요즘엔 또 신혼부부나 연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게 있어요. 싸우면 우리는 용용체를 쓰자라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투게 되면은 용용체를 쓰게 되면 좀 풀리더라고요. 이 언어의 힘이 그만큼 되게 있는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애가 또 내 아이가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존댓말을 쓰므로 더 이렇게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과정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리지널이면 더 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저는 제안을 드린 건데 박형님이 수용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존댓말이라는 게 사실 베이스가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확실히 효과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존댓말을 좀 애용하는 편인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이랑 했을 때도 존댓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존중이 좀 사라질 때는 존댓말로 약간 뭐라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약간 돌려서 뭐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서 내가 존댓말을 쓴다. 이거를 좀 베이스로 같이 가져가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서 사회의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존중함으로 힘든 상황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건면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굿바이 빌리버스.